again. It's a redskin.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막장 인생 그 자체인 남편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지만 결혼 후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 1년도 안 되어 저희 사이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부족하지도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조금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금융 쪽이요. 저희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진 시점은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때문입니다. 모 술집에서 104만 원을 긁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네이버의 검색 결과 그 술집이 여자들이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지 친구들과 함께 가서 양주 몇 병 시키고 여자들이랑 놀았나 봅니다. 남편이 결제하고 남편 친구들이 남편한테 돈을 보내주는 식으로 했나 봐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노발대발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죽어버리겠다고 난리가 났지요. 실제로 진짜 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양심에 찔렸는지 죽어라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뭐 당연히 무릎 꿇고 싹싹 빌고 했습니다. 한번 신뢰감이 깨져서 그런지 용서는 할 수 없어도 애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우기가 싫어서 그냥 속에 묻어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그냥 결혼이란 게 이렇구나 라고 체념한 뒤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21살 때 유방암으로 떠나시고 저는 외동이었기에 극도로 어려움을 탔어요. 그때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빠밖에 없었고 다른 친구들보다 아빠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더 컸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아빠와 저는 정말 서로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관계였기에 특별히 더 소중한 사이였죠.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고로 아빠가 정말 하루아침에 떠나고 눈치챘는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행동을 조심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무렵 아빠 앞으로 사망보험금도 나왔습니다. 엄마도 안 계셨고 저 하나뿐이었기에 그 돈은 저에게 왔지요.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마련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계약 끝나면 아이 학교 근처 아파트로 대출 깨서 이사갈 생각이었고요. 예전부터 저와 같은 생각으로 남편도 돈을 많이 모아놨었고 저도 남편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남편과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은 투자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일단 예금하고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 쪽에 종사하고 은행 이자율이 더 좋은 상품 관련 통장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기에 남편이 예금 통장을 관리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남편이 그때마다 저희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는 다시 회사를 다니며 아이도 돌보는 그런 바쁜 워킹맘의 삶으로 돌아갔고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히 똑같았지요. 형식적인 말과 최소한 각자 할 도리를 하고 아이를 위해서는 그때만 잠깐 가까워졌지요. 제가 폭발하고 뒤집어질 뻔한 건 남편이 취미,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보는 인터넷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최대한 애한테 TV도 안 보여주고 스마트폰도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맨날 옆에서 크게 틀어놓은 이상한 게임 방송과 인터넷 방송 소리 때문에 다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한마디 할 때면 올해 자기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시간에 간섭하냐고 윽박지르는 게 일쑤였고요. 그렇게 몇 년을 실랑이 하다 저도 반 포기하고 소리라도 줄이는 걸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이 방에서 애 재우고 저도 피곤해서 잠들려고 하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켜고 잠이 든 것 같더라고요. 방문을 넘어서 무슨 인터넷 방송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열이 확 올라왔는데 겨우 삭히고 남편 침대로 가서 핸드폰을 끄려고 했는데 웬 거의 홀복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영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토끼띠 머리를 쓰고 방댕이 흔들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냥 게임 방송, 스포츠 방송 보는 줄 알았는데 무슨 여자 나오는 방송을 보더라고요. 진짜 가지가지한다. 참 핫바리처럼 산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방송 속 여자가 땡땡 회장님 내 말이 없어요. 주무시나 보다. 자금 오늘은 후원 내역 땡땡 회장님이 1등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후원 내역?
이런 곳에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옆에 무슨 닉네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여자한테 300은 보내냐? 참을 짓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핸드폰 뒤로 가기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그 인터넷 방송 어플에 로그인되어 있는 닉네임. 그 여자가 언급한 회장이라는 사람 닉네임이랑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같은 닉네임. 뭐 그런 건 줄 알았지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봤자 회사원인데 하루에 300 쓸만한 배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혹시나 뭐 거래 내역? 후원 내역? 그런 버튼을 눌렀는데 2월 1일에서 2월 29일 한 달 동안 BJ 이들한테 후원한 돈이 2천이었어요. 2,000원 아니고 2천만 원이요. 미친 새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가짜 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래 내역 은행에서 들어온 돈이란 게 적혀져 있는 걸 보니까 진짜 2천만 원이었고 6개월 동안 쓴 돈은 2억이 좀 안 되는 돈이었고 12개월을 눌렀을 때는 거의 3억을 썼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하면서 이놈 핸드폰을 뒤졌지요. 알고 보니 이미 친찌질이 놈이 인터넷 방송상에서 돈 잘 버는 모기업 회장님 행세는 하면서 여자 방송인들한테 돈을 엄청 뿌리고 그 대가로 무슨 회장? 단장, 배지를 달고 가끔 저녁 식사하고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저는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 도대체 인터넷에서 뭐하는 짓거리냐고요. 현실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가정에서 인정 못 받는 찌질이라서 인터넷에서 이딴 짓 하고 다니는 건가 싶었지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남편이 그 방송하는 사람들 방에 들어가면 BJ 이들이 돈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교 부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전설로 내려오는 회장 취급을 받으며 놀았더라고요. 실제로는 여자의 현장에서 마누라 임신했을 때 술집 가서 노란한 책놈에다가 집에서는 맨날 구멍 뚫린 누런 흰 색깔 티셔츠 입고 배 튀어나와서 다리털 수북한 채로 반스에 손 넣고 오징어 뜯는 놈인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아빠 사망보험금. 제 돈이었죠. 만약에 이 돈 쓴 거면 이놈 진짜 가만 안 둔다 하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보여주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방구석 호라비 냄새 풍기는 아저씨가 인터넷에서는 멋있고 돈 많고 삐까뻔쩍한 회장 행세하니까는 좋냐고 하며 버럭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은 뭔 소리냐고 남의 폰을 왜 뒤지냐고 성을 내더라고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주방에서 후라이팬을 가져와 남편 대구리를 후려쳤습니다. 콱! 숨통이나 끊어져라 라는 신보로 마구마구 몸을 후려팼지요. 남편은 이불로 목 맞고 제발 그만 이러면서 싹싹 빌고 했네요. 그렇게 분이 풀릴 때까지 후라이팬으로 해주다가 골프 체중에 가장 크고 긴 드라이버를 가져와 이불에 숨은 남편 놈을 윙윙 바람소리를 내며 내리쳤습니다. 곤장으로 후드려 패듯이 그렇게 정신줄 놓은 채로 막 때렸네요. 그렇게 진이 빠질 때까지 화풀이를 하고 남편에게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 돈 그 인터넷에다가 부은 거면 진짜 땅에 파묻을 거라고 소리 지르며 말했지요.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가 무슨 회장 대접받는 거에 미쳐버려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거기다 싹 다 바쳤다는 겁니다. 자기는 현실에서는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애한테는 아빠 취급도 못 받고 회사 가면 승진 때문에 눈치 싸움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그 인터넷 세계만 들어가면 눈 녹듯이 떨칠 수 있어서 중독이 됐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원래 본인이 스포츠란 게임만 봤는데 여비제이들이 살랑살랑 착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푹 빠져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거기에 다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냥 콱 죽어버릴 생각으로 베란다로 뛰쳐가 문을 열고 몸이 내던지려고 했어요. 남편이 겨우 잡으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래도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그거는 1년 동안 금 매수한 거 팔면은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철 달래더라고요. 금족같이 모은 돈으로 금 매수해서 조금 불리고 해서 전세 계약 끝나면 매매로 옮기려 했더니 아주 남편 놈을 믿은 제 잘못이었지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저는 뜬 눈으로 아침까지 버티고 거래소 열리자마자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 핸드폰으로 금매도에서 나온 돈 전부 저에게 송금하게 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아빠가 저에게 남겨주신 그 돈은 찾을 수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돈을 챙기고 저는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참고 살아도 두 번은 안 된다고 하면서요. 지가 잘못한 걸 아는 남편은 물에 빠진 쥐새끼 마냥 아무 대꾸 없이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그놈과 살면 정말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이 악 물고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인생. 빨리 이혼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아이만 바라보고 잘 살고 싶습니다. 진작 끊어내야 할 연을 못 끊어내서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서 지금도 참 힘드네요. 그냥 위로받고 싶고 신세한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려봤습니다. 이혼 소송 끝나면 댓글로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